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3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아닙니다. 노인 부양에는 사적 부양과 사적 부양, 공적 부양이 있는데요. 공적 부양,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을 말합니다. 보살피는 부양.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이 생활을 지원하는 부양을 말합니다. 지원하는 것. 따라서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아니고요.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부양,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하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분리 아닙니다. 세대 간 갈등을 조절한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4.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국가나 사회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 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축소 아니죠? 확대한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1번의 정답은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2번) 수정 확대 가족이 특징으로 옳은 것은 수정 확대 가족이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조손 가족이지요? 조손 가족.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확대가족이지요? 확대가족.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한 부모 가족입니다. 한 부모 가족.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정답이지요? 수정 확대 가족이 장점으로는 장점 뭐라고 그랬죠? 부모와 따로 살지만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의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아닙니다. 보험자란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맞습니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방문조사자 아니죠?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2.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시설급여 아닙니다. 재가급여죠. 재가급여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 아니죠? 15%입니다.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장기요양 기관.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역시 장기요양 기관이지요.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대상자 또는 가족이 합니다. 대상자 또는
가족.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기관과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신고. 사업자 설립신고는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하지요.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자.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5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시설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생활이 보호된다. 아니죠? 사생활이 보호되기 어렵다. 개인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아니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없다. 지역사회,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3. 개인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개인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아니죠? 재가급여가 저렴하다.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몇 프로?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가 저렴하다. 5번의 정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의존적 관계 아니죠?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가족 아닙니다. 대상자에게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아니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관찰자의 역할이죠.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5.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중심 아니죠?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행위 아니죠? 응급처치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아닙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요양보호사가 조정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7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에 관련된 사례가 아니죠?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사생활이나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노인 학대에 관한 사례도 아니죠?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맞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가 아픈데 그냥 쓰라는 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아니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자신이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재산이나 소유물에 관한 사례가 아니죠? 8번의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치. 아니죠? 2. 자기방임이란 자기란 말이 들어가죠?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이 최소한이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이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3.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지문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죠.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 몰래 인출해 간다 그랬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고요. 4.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죠? 9번의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 10번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은? 성희롱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 성희롱. 두 번째, 육체적 성희롱. 세 번째,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관련 없죠? 육체적 성희롱이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도 아니죠?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나와 있죠?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함. 정답은 4번 언어적 성희롱. 11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첫 번째, 장기요양요원이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건강검진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잘 알아두시고요.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요원이다. 1. 시설을 퇴사한다. 아닙니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아니죠?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맞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요원이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노인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적합하지 않고요.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아니죠? 11번의 정답은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를 선별하면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된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유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안되죠?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12번의 정답은 4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1.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2.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3.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간다. 4.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드릴게요.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5.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좋은 반응이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3번의 정답은 5번.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14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맞습니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작성한다.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4. 업무의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주관적 판단 아니고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14번의 정답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하면 안 되겠지요? 일회용 마스크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아닙니다.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죠.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재사용하면 안 된다. 15번의 정답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맞습니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예방접종은 독감이 걸리기 전에 맞아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맞는 것을 권장한다. 3.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아닙니다. 4. 가글렉으로 입안을 헹군다. 아니죠? 5.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아니죠?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16번의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감염성 질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핵. 두 번째,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세 번째,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 장염. 네 번째, 옴. 마지막 다섯 번째, 머린니가 있습니다. 머린니.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이지요.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 옴. 맞습니다. 대표적인 옴의 증상입니다. 2. 두드러기 아니고요. 3. 대상포진 아닙니다. 4. 피부건조증 아니지요? 5. 아토피 피부염 아니고요. 정답은 1번 옴. 이 외에도 옴의 관리법으로는 내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 17번의 정답은 1번 옴. 18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은? 만성기관지염이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말합니다. 1. 해열제를 투여한다. 해열제 아니고요.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준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고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서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똑바로 누우면 가래 배출이 잘 안 되겠지요? 18번의 정답은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19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천식이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이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카펫 아니지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및 배설물, 곰팡이, 먼지 등의 자극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바닥에 카펫을 깔지 않는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아닙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천식이 관련 요인이지요.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서 갑자기 노출되는 것이 천식이 관련 요인입니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맞습니다.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매년 아니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아닙니다. 권장한다.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된다. 19번의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20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 5가지 외우셨죠? 결핵,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릿니가 있습니다. 1. 천식,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지요. 질환으로 기관지벽이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2.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한다. 정답이지요? 3. 빈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흔하다. 3번 아니고요. 4번 결핵.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을 말한다. 5번 심부전. 심부전이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죠? 20번의 정답은 2번 독감. (21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골다공증이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체중 부하 운동. 맞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2. 자외선 차단. 차단 아니지요? 자외선을 쬐다. 일주일에 2 내지 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 3. 온열요법 적용. 아닙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4. 저체중 상태 유지. 저체중 아니지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은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다. 따라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5.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아니죠? 권장.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은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21번의 정답은 1번 체중 부하 운동. (2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욕창이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이다. 1.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6시간 너무 길지요? 특정 부위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2.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격일 아니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다.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맞습니다.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편다. 4.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파우더는 사용을 금한다.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5.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아니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22번의 정답은 3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23번. 관절 연골이 닳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1. 통풍. 통풍은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따라서 아니죠? 2. 골다공증이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다. 아니고요. 3. 골연화증이란 뼈에서 칼슘과 인이 점차 소실되어 뼈가 가늘어지고 연해지며 변형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증상을 말한다. 따라서 아니죠? 4. 고관절 골절이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5.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며 노화로 인해 생긴다. 퇴행성 관절염 맞죠? 23번의 정답은 5번. 퇴행성 관절염.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혈당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고요. 상승한다. 공복혈당이 상승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한다. 감소한다.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한다.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24번의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25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증가 아니죠? 감소. 칼슘 흡수력 감소.
활동량 감소, 칼슘이 섭취 및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2. 소화액 분비 증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지요. 소화액 분비 감소. 위가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 3. 삼키는 능력 증가, 증가 아니죠? 저하. 삼키는 능력 저하. 침이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4. 구강건조증 감소, 감소가 아니고 증가지요. 구강건조증 증가.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맞습니다.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25번의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26번) 다음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이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맞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뇌졸중이 정구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뇌졸중이 정구 증상으로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해보세요 라고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뇌졸중이 정구 증상으로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 하부에 갑작스런 마비가 오기 때문에 웃어보세요 라고 하여 입이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뇌졸중이 정구 증상으로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려 하기 때문에 걸어보세요 라고 하여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뇌졸중. 2.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지요. 따라서 아니고요. 3. 고혈압이란 일반적으로 최고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4. 동맥경화증이란 동맥 혈관이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5. 알츠하이머병이란 노인성 치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6번의 정답은 1번 뇌졸중. (27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이 변화는? 1.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맞습니다. 2. 아침에 늦게 깬다. 아니죠.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수면량이 줄어든다. 4.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아니죠. 많아진다. 많아진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5.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아니죠. 길어진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7번의 정답은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경화. 간경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량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두 번째, 심부전. 심부전.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물은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한다. 세 번째, 신부전증. 신부전증.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네 번째, 부신기능. 부신기능. 저하증. 저하증. 수분과 염분이 원활한 배출이 어려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심한 갑상선 기능.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된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자, 이상 5가지가 있습니다. 1. 방광염 아니죠? 2. 고혈압 아닙니다. 3. 당뇨병 아니고요. 4. 신부전증. 자, 신부전증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 기관지염 아니죠? 28번의 정답은 4번. 신부전증. (29번)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알코올 아니지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나타난다. 2. 완치될 때까지 성생활을 금하게 한다. 아닙니다. 금할 필요는 없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뇌졸중 노인이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3.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죠? 노화로 인한 성적 변화를 극복하고 노년이 성생활을 원만하게 즐기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맞습니다.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5.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아니죠?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복용하면 안 되겠죠? 29번의 정답은 4번.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무뎌진다 아니죠? 향상된다. 금연 후 48시간 뒤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아닙니다. 혈압 수준이 좋아진다. 금연 후 2분 뒤 혈압 수준이 좋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줄어든다.
금연 후 24시간 뒤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든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한다. 금연 후 5 내지 10년 뒤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맞습니다. 금연 후 8시간 뒤 혈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30번의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격려한다 아니죠? 자제한다.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아닙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맞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이 양을 늘린다. 아니죠. 줄인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두꺼운 담요 아니죠?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린다. 31번의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한꺼번에 아니죠? 보고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다. 신속한 보고는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한다.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서면 보고 아니지요? 구두 보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아니죠?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한다. 5.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구두 보고 아닙니다. 서면 보고.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한다. 32번의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3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상태 기록지 B. 상담 내용 및 결과. 상태 기록지 기록 내용은 상담 내용 및 결과가 아니라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입니다. 2. A. 사례회의록 B.
대상자 욕구 사정. 사례 회의록이 기록 내용은 대상자 욕구 사정이 아니라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입니다. 3. A. 인수인계서. B.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인수인계서의 기록 내용은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가 아니라 인수인계 업무 내용입니다. 업무 내용. 4. A. 급여 제공 계획서. B.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급여 제공 계획서의 기록 내용은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가 아니라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이지요. 5. A.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B.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맞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기록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입니다. 33번의 정답은 5번. A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B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아니죠?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 2.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억제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 3.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한다. 큰 소리 안 되죠?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4.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다. 34번의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체온 상승 아니죠? 체온 저하.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2. 변실금 증가. 맞습니다.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된다. 3. 소변량 증가 아니죠? 소변량 감소.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이 순환도 감소되므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4. 근긴장도 증가 아닙니다. 근긴장도 저하. 5. 피부 발적 증가 아니죠? 피부 발적이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차 피부색이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한다. 35번의 정답은 2번. 변실금 증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24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